자, JYP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게임이나 엔터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뭐 샀다 팔았다는 이런 형태의 장난질을 20년 넘게 지속하고 있는 만년 기관발 게임주다, 이렇게 수급 장난질 섹터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오래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 시즌에 들어가게 되면 게임주하고 엔터주를 또 우리가 분석해서 다루는 그 숫자도 급격하게 늘어나죠. 실적 시즌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실적 시즌에는 지난 실적 시즌 같은 경우도 게임 가고 엔터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됐었는데요. 자, 이번 실적 시즌 역시 마찬가지로 가겠습니다. 룰대로 두죠. 내로남불, 내 새끼는 좋고 니들이 산 거는 나쁘고 내 거는 뭐 어떤 형태가 나오고 무조건 좋고 전망 가지고 조작하고 실적 가지고 조작하고 수급 가지고 장난치고 이런 사람들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JYP 같은 경우에 지금 뚝 떨어져 있습니다. 갑자기 JYP가 이렇게 뚝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건 뭐 안 봐도 비디오 실적이겠죠? 안 봐도 비디오 실적인데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앞두고랍니다. 앞두고 실적 발표가 나온 것도 아니고 실적 발표 앞두고네요. 대박입니다. 이번에는 아예 실적이 나오기도 전에 일단 패대기를 우선 치고 시작을 하네요. 저렇게 뚝 떨어지는 게 보이길래 이게 실적이 나오고 또 꼬투리 잡고 팼나보다라고 생겼는데 아예 실적이 나오기도 전이네요. 이렇게 보는 경우에 살펴보게 된다 그러면 지들 마음대로요. 앞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앞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상징적인 종목들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잉글 우드랩 요 뒤에서 화장품주가 또 하나가 나오게 될 겁니다만, 자, 지금 어제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1%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위에서부터 이거 지금 21%가 내릴 이유가 있나요? 화장품이 장사가 안 돼요? 좀 전에 경동라비안하고 똑같은 구조죠. 얘가 올라 들어가서 이 뒤가 졸지에 피크아웃 인셈이 돼버렸습니다. 이 논리를 지배한다 그러면 이건 내려갈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화장품이 나빠? 좋죠. 얘가 지금 실적 전망치가 50억이었는데 100억이 나와서 지금 매출하고 다 전망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이거 왜 까는 거죠 도대체? 코스메카도 마찬가지고요. 게임 쪽에 시프트 이거 가지고 도대체 이 종목을 지금 이 실적으로 가지고 이 밸류에이션에 이 실적에 이거 깔 이유가 있네? 지금 구조가 다 똑같죠 이거. 이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 그러면 픽아웃 돼버리는 셈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픽아웃이 아니죠. 그죠? 실제로는 픽아웃이 아니에요. 근데 픽아웃이 되는 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아래 까버리고 있고요. 지금 다 이런 식으로. 그런가 하면 자,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 4%의 하회를 가지고 거기다 미국 법인, 그래서 미국 법인에서 미국 법인이 적자가 났다고 해서 코스맥스의 실적이 빠꾸를 했냐 이거야. 미국 법인의 적자가 났다고 하더라도 코스맥스의 실적이 빠꾸한 건 아니잖아요.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인데 여기도 이렇게 돼가지고 졸지 이렇게 여기가 고점이고 뒤로 이렇게 눌려지는 이런 형태의 흐름이 돼버렸고요. 그런 정년도하고 대비하면 전체적으로 높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냥 오르지 내 마음대로 지의 뜻대로 되리라. 니들이 신이야? 한전은요. 한전 실적 예상 하회입니다. 예상치에서 10%의 실적이 하회가 됐습니다. 2조 3천억을 예상을 하던 게 2조 1천억이 나왔어요. 10%의 예상 하회가 나왔는데 당기죠 그냥. 왜? 이건 내 새끼니까. 얘는 내 종목이거든. 오늘도 사죠? 연기금? 모든 건 다 내 뜻대로 되리라. 네 마음대로 하셈. 이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내가 가지고 있으면 실적이 예상을 하회를 해도 좋고 실적이 쇼크가 나와도 이번 분기가 바닥이고 니들 종목은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픽아웃이고 이게 뭐 원래서부터 매 분기마다 이런 흐름들을 반복해 왔는데 이번 분기는 그야말로 완전 이번 분기는 아주 역대급으로 깽판을 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때보다도 더 강력하게, 이건 지수의 흐름 때문에도 있어요. 이거 앞에 얘기 들으셨지 않습니까? 박스 가다 놓고 생 지랄을 하면서 샀다 팔았다 해서 고의적으로 변동성을 확대시켜 버려 가지고 그 사이에서 따먹는 폭을 크게, 그렇죠. 그 예를 들어 가지고 SK텔레콤이라든가 옛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예전에 SK텔레콤은 1년 전체 동안 저가에서 고가까지 진폭이 15%였던 적이 있습니다. 2000년 초반에 IT 버블 끝나고 나서 주가 내려오고 난 그 다음에는 1년 한 해 전체에서 저가와 고가의 진폭 변동폭이 단 15%밖에 안 돼요. 한 해 전체에. 그러면 하루에 1%도 안 움직이는 날, 고가 저가의 진폭이 1%도 안 되는 날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종목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우리 기관들이 환장에 맞지 않는 차익거래, 이거 안 됩니다. 진폭이 1%도 안 되고 연간 전체가 15%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차익거래라냐고. 차익을 따먹는 이 거래가 되냐 이거지. 그런데 만약에 진폭이 반대로 확대돼 가지고 이런, 원래는 그렇게 진폭이 나와야 되지 않을게. 앞서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처럼요, 두산에너빌 같은 거 뭐 이런 것처럼, 이런 종목들 원래 나와야 되지 않는 종목이 진폭이 이렇게 빵 확대가 돼 버린다라고 하면, 원래 수준에서 하루 아래 위 진폭이 다 합쳐서 3%밖에 안 되는 종목이 아래 위 진폭이 15%로 움직인다라면, 그러면 그 사이에 따먹을 공간이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고의로 만든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박스가 세 번째로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미리 경고를 다 드렸죠. 그리고 요 사이에서 우리 기관의 절대 룰 하나죠. 우리 기관의 행동 원칙 3번 내로남불, 이게 그대로 작동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YG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년도도 좋고 내후년도도 저기 뒤에 좋고 나중에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게 기관들이 실적 저점 이런 걸 우기면서 올라 들어가는 게, 이런 경우도 지금 한전 같은 경우에도요, 논리대로 치면 맞아요.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4분기 하고서는 다시 3분기 실적은 개선될 것이다. 됐지 않습니까? 논리는 맞죠. 그러면 저 지금 깨트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걔들은 실적이 나빠지는 애들이냐 이거야. 아니야. 그냥 단지 내 종목이 아니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 종목이 아니라는 것밖에. 그럼 이쪽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마찬가지인가 되는데, 기관이 선호하는 건 지금 YG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YG 같은 경우죠. 그럼 이 YG가 이번 실적이 뭐 좋았다는 건데, 이 수치 조작한 거 이미 보여드렸고요. 전망치 조작한 거 보여드렸고, 매번 실적 시즌에 나오면 실적 사기, 수급 사기, 전망 사기 나온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전까지 이렇게 FM 가이드에 제시되고 있던 게, 오늘 TLB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제시되고 있던 거 39억 제시되는데 서프라이즈가 났거든요. 그 기준으로 치면. 근데 마지막으로 제시된 거는 70억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원래 표시되어 있는 건 39억인데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 건 70억이야. 근데 이거를 그것도 마지막으로 해둔 거 지난달 얘기니까, 이게 지난달 얘기거든요. 이게 지난달 얘기니까 이거 어떤 논리로 또 이제 장난을 치냐라고 하면, 이게 지난달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온 건 70억을 썼다라고 합니다. 7월 말에 나온 거는. 그건 이제 7월 말에 나온 거고, 지금은 8월 중순이잖아요. 그럼 요거 실적 발표 나오기 직전에, 실적이 이번 분기에 놀라운 실적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실적 전망치를 지들 임의로 80억으로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체하고는 관계 자기없이 지들 임의로 올려버려요. 80억으로 올려버려 놓고, 그리고서는 80억에 미달됐다 그래서 예상치 하회. 매번 실적 시즌마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지들이 당기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 전망치를 미리 까버립니다. 밑으로. YG가 그렇죠. 까버려요. 실적 전망치를 까버리는 거는 밑으로 까놓고는, 그리고 서프라이즈 지를 종목. 그래서 이게 매 시즌 실적 시즌만 되면 이런 식의 실적 사기, 수급 사기, 전망 사기 다 합쳐서 3in1 개사기극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룰에 맞춰가지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쉽게 답이 나와요. 굉장히 쉽게. 그래서 뭐 앞에 현대로템 같은 종목 깔 것이다, 실리콘투 보나마나 깔 것이다, 달바글로벌을 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리 예상을 다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 들어오면 받는 거죠. 이건 들어오는 건 받는 거고, 종목을 다 살 수가 없어요. 기관 다시 얘기 됩니다. 자, 방금 전에 내로남불 설명드렸습니다. 기관의 룰 넘버 2 뭐죠? 박스 앤 롱숏. 그러니까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다 사는 게 아니고,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그래서 다시 또 방산을 두들겨 팔아버리자 바이오가 돌죠. 자, 그래서 반도체가 빠지면 2차 전지가 돌고 이게 빠지면 이쪽에서 돌고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섹터로 되는 거 롱숏이고요. 그리고 같은 섹터 안에서 YG는 사고 JYP는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하이브를 사고 SM을 팔고 혹은 그 반대로 진행되는 경우 요거는 페어 트레이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 박스입니다. 그러니까 박스 앤 롱숏이에요. 그러니까 박스 앤 롱숏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기관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항상 이 시장 수급 자체가 이렇게 각 상태로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게 찌글찌글 이런다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요 정도의 금액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 편차만을 가지고 나오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거래 대금이 얼마가 나오는 종목들인데 하루에 이 기관 전체 매도나 매수 금액이 다 해봐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 종목의 순매수 금액이나 순매도 금액에도 미달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그럼 나머지는 다 뭐 한 거야? 노른 거야? 나머지는 다 롱숏 했다는 얘기야. 사고 팔고 이 논리에서 따라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JYP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YG를 계속해서 당긴다라는 상태는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NC소프트를 계속 당긴다 그러면 나머지 누군가는 죽여야 돼요. 게임주를 전체로 다 사겠다 그러면 NC도 사고 버러피스도 사고 넷마블도 사고 시프트업도 사고 크래프톤 사고 이렇게 들어가겠지만 앞에는 것처럼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 게임을 버리죠. 왔다 갔다 하는 롱숏 게임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누군가는 사올려가는 대신에 그 종목을 집중한 만큼 나머지는 부셔버리는 형태로 들어가는 게 이게 롱숏이라는 얘기입니다. 기관의 룰 넘버 2 어떻게 하든지 박스를 만들고 사고 팔고 해서 그 사이에서 떼쳐먹겠다. 얘들 습관 못 고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집어를 개 못 친다고 절대적으로. 그 현재의 JYP 하락은 이건 지금 YG를 당겨 올리기 위한 희생양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도 계속해서 그랬죠. 그래서 얘 까져서 내려갔었죠. 이건 이제 논리로 본다 그러면 자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슈를 가지고 비교해드리죠. 자 YG가 저렇게 올라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불핑 실적이 안 나왔는데도 그러니까 얼마 안 되지. 80억 이게 지금 이익 내는 수준이냐 이거야. 80억이에요. 얘는 지금 400억 되고요. 분기 이익이 400억 되고요. SM 자 이게 분기 이익이 지금 얼마가 나오고 있냐 그러면 여기도 400억 되고요. 하이브 이건 지금 YG 실적 자체는 대형사라고 얘기하기 민망한 수준이야. 하이브는 600억이 나왔고요. 여기서 이 YG 엔터의 이 80억 이게 놀라운 실적이냐 이거야. 이 실적이 놀라운 실적입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불핑 실적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200억 300억 안 되는 실적 나오는 거거든. 이것도 놀라운 실적입니까? 그래봐야 나머지 사들에 비하면은 형편없이 처지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이걸 지금 YG를 지금 보시다시피 어디서부터 당겼냐라고 하면 작년 9월서부터 이러고 지금 계속 당기고 있거든요. 계속. 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지난번 분기 같은 경우도 자 얘들이 돌아 들어와서 활동하면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이거 엄밀하게 이거 안 나와요. 그 앞에 얘들이 주장하면 30억 이익 예상했는데 84억으로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면 주가가 까졌어야 되는데 안 까졌잖아요. 왜? 뒤에 불핑이 활동을 하고 이 실적이 들어오게 되면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될 테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지금 당긴 거지 않습니까? 그럼 JYP는 얘는요. 스키즈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이걸로 가지고 지금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고 있잖아요. 여기요. 스키즈 월드 투어로 K-팝 신기록을 깨고 있다. 이 앞에도 얘기 들었죠. 이 스키즈가 우리 쪽에서도 뭐 팬들이 많은데 이거 스키즈 팬들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스키즈 무시하셈 그러고서 지금 물어뜯을 것 같은데 일단 국내 인지도에서 확인이 처지는 건 사실이죠. 근데 이게 스키즈의 기록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 얘네 기록이 굉장하다라는 얘기 앞에 들었었죠. 그래서 이 JYP가 예전에 엄청나게 잘 나갈 때도 거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트와이스가 아니라 스키즈입니다. 이 JYP가 이전에 이런 어마어마한 주가 실적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튀어 들어가고 그리고 주가 역시 어마어마하게 튀어 올라가는데 이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지금 이 실적을 내준다라고 하는 스키즈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 본격화 이거 당연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당연하고 얘들이 이제 지금 해외에 간다는 게 뻔히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를 이렇게 깔트려 내려가서 그래서 눈에
백미러 보고 운전하니? 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 받아라. 이거 넷마블하고 똑같은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넷마블하고 똑같은 구조가 신작이 현재 상장되어 있는 모든 게임사를 통틀어서 신작 라인업이 가장 많이 형성되어 있는 회사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신작이 없대. 그 니는 눈 삔 거냐 지금? 그렇죠? 신작이 지금 6개가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신작이 없다고? 그리고 그 나와있던 신작이 앱마켓에서 매출 1위 찍었죠. 매출 1위 찍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뭐라고 했냐면 신작 흥행이 부진이라고 그러죠. 정작 진짜로 신작 흥행이 부진한 NC소프트는 기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마치 1위 찍은 것 같은 부진이요. 이건 숏게임하고 롱게임하고 이거 게임하겠다라는 거 이거 그냥 구조 똑같은 거다라고 얘기해서 이 밑에서 추천을 드렸고, 그냥 생으로 그냥 이렇게 먹었잖아요. 이거 편안하게 그냥 먹는 거거든요. 이거 이런 거 이거죠. 이게 다릅니까? 앞에 얘기해 놨던 것처럼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YG하고 다르게 이건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와도 패스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앞에서 나왔어요.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와도 달바 같은 경우는 이건 만약에 실적이 플러스가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와도 팰 수 있다라고 미리 이런 거 같은 경우 미리 설명을 드렸잖아요.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와도 팰 수 있다. 지금 예상보다 훨씬 더 아래쪽으로 지금 까 내려가고 있죠. 예상 실적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와도 APR 같은 거 흠잡을 거 없죠. 베타컴플리 주가 이미 다 반영됐대. 삼양식품 주가 이미 다 반영돼. 이런 식으로 핑계를 잡는다 그러면 세상 어떤 종목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적 시즌 때마다 뒤 흔들어 놓고 너네 내리면 개인들 내리면 지들이 주워가는 겁니다. 시프트 저 호실적에도 까버리고, 그리고 신작가 들어가서 개인들이 항복하면 퍼담는 거죠. 그리고 지들이 시커 퍼담은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좋은 얘기만 드립다 하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예요. 지금 현재 이건 내려갈 이유가 없거든. 이거 왜 내려가는 거예요 도대체? 자 지금 쭉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엔터주들을 당긴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우선 엔터주들 같은 경우 이 지금 시기가 아티스트들이 각 엔터사들의 주력 아티스트들이 가장 열심히 활동하는 시기에 다 해외 공연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 공연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 노머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올라가잖아요. 해외 공연 기획해주는 회사. 해외 공연 기획해주는 이 노머스 같은 경우도 다시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끌어당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력 아티스트들 이거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연차 아이돌의 성장. JYP 나올 때, YG 나올 때마다 그게 이름 붙는 겁니다. 저연차 아이돌 성장. 그리고 그 저연차 아이돌의 성장을 모멘텀이라서 올라가고 있는 거 YG 플러스 DOU. 거기 하란 영수에 있죠. K-팝 데몬트 헌터스 이 이슈 모멘텀 효과 있죠. 근데 이 모멘텀 효과에 JYP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YG만 다 해당되는 거고, JYP는 저연차 아이돌이 성장 안 하고 주력 아티스트가 활동도 안 하고 한한령 기대도 없고. 누구는 한한령 기대고 다 그래서 기대고, 그러면 얘는 뭐 그런 기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JYP가 또 현저하게 높다. 라면 방산 같은 경우에서 하나시스템이 꼴찌를 하는 이유는 하나시스템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다 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JYP 20.7배고요. YG 그렇게 좋다 그러는 YG의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된다라고 전망한 그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28배. 하이브는 30배고요. SM 16배. 그러니까 SM이 밸류션으로 지금 가장 싸죠. SM이 최근에 이제 실적 대비로는 주가가 이렇게 멈춰서 있으면서, 그냥 얘는 왜 멈춰서 이러고 있냐고. 얘는 왜 내려가고 있는 건데? 고의죠 이거. 다 이랬습니다 원래. 이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요,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드렸잖아요. 이거 네가 사면 유진스 우려, 내가 사면 BTS 기대. 네가 사면 방시혁 디스크, 내가 사면 BTS 기대. 네가 사면 밸류에이션 우려, 내가 사면 고성장 기대. 고성장이면 다 맞춰지는 거니까요. 내가 사면 고성장 기대.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엔터주들이나 이런 쪽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항상 반대로 생각하면, 쟤들이 말하는 거에 반대로 생각하면 맞습니다 라고 얘기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개설레발을 치면 YG 같은 경우 2달 전에도 그렇게 얘기 들었죠. 그래서 얘들이 개설레발이 크게 달하게 된다 그러면 개설레발 치기 시작을 하면 한 달쯤 후에 팔면 됩니다 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실제로 그대로 떡 꺾어져 버렸죠. 이때 개설레발 칠 때 YG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설레발 치면은 한 달 정도 후에 팔면 딱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얘들이 반대로 개꼬장을 부리게 된다면 역시 마찬가지 한 달쯤 지나면 돌아갑니다. 딱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적이 나오지도 않았는 것 같습니다. 벌써 패겠다라는 의사 자체를 노골적으로 필요하고 있는데 그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JYP는 뭐 아무것도 지금 해당이 안 돼? YG는 불핑 효과를 가지고 실적이 개선이 되고 JYP는 활동하는 애가 없어? 그냥 나와 있잖아요. 지금 스키즈가 지금 K-POP 투어 신기록 세우고 있다고. 이러면 지금 실적 개선 본격화라고. 이게 뻔한 거예요 이거. 중국 이슈 하이브도 되고 중국 이슈를 대주고 있죠. 하이브는 일본의 주력인 거고요. 이런 건 받으시면 돼요. 그냥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지금 구간 같은 데서 여기서 받고요. 또 실적이 어떻게 나오거든. 또 예상치를 하회했네. 혹은 뭐 또 뭐 무슨 핑계를 대면서 깔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 까면요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네?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까주면 고맙지. 네? 싸게 살 기회를 다시 또 싸게 살 기회를 주겠다는데 뭐 감사하죠. 그래서 사시고 그다음에 밀려 내려오면 또 받고 그 다음에 산 다음에 다시 되돌아가는 흐름에서 여기서 지금 자리에 샀다라고 하면요 요 다시 이 정도에서 사실 필요가 없고 여기서 일단 받았다라고 하면 위쪽 방향으로 추가는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밑에 추세를 7만원 선 요격 이렇게 요렇게 잡고 거래를 하셔서 저 위쪽 보이는 가격 10만원 선까지 잡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JYP였습니다.